무릎 통증을 주소로 제 외래 방문한 환자들 중에서 체중 감량을 통해서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을 치료했던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9세 환자고 2년 전부터 이제 지속된 우측 무릎의 안쪽 내측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다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요. 키는 160에 몸무게는 77kg로 BMI 30 정도고 오비전 환자입니다. 피지컬 의그잼 상에서 ROM은 정상, 메디알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포지티브, 이퓨전 그레이드 2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보스 스탠딩 니 AP 상에서 우측에 메디알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은 거의 보이진 않고 오스티오파이트가 약간 보입니다. K1 그레이드 2 정도로 판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사진 상에서 아마도 디스유즈로 인한 머슬에 약간의 에트로피가 있고 본에도 마찬가지로 오스티오포로시스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프라파텔라 파우치 쪽에 여기 레디오 오펙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퓨전이 있다, 엑스레이를 보고 생각할 수 있겠고, 스탠딩 엑스레이랑 로젠버그 뷰를 보면은 일단 로젠버그 뷰에서는 좌측에 비해서 오른쪽 미디얼 컴파트에 약간의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보여서 KL 그레이드 3 정도의 초입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엑스레이 상에서 각도 측정한 걸 보면은 MPTA는 한 87도 정도로 정상이고 힙니 앵클 엑시스는 우측이 177도 정도로 조금 약간의 바루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웨이트 베링 레이쇼도 오른쪽이 한 35%, 좌측이 46% 정도 되고요. 심하진 않지만 오른쪽에 어쨌든 약간의 바루스가 있고 그게 이제 LDFA 때문이다 라고 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MR을 보면은 여기 메디알 메니스커스 호리존탈 테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에는 루트 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테어가 있는 환자고, 여기 루즈바디도 있네요. ACL, PCL은 노멀이고 고스트 사인이 보이고 이퓨전이 찬 그런 무릎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59세 KL 그레이드 2 or 3 초반의 무릎이고 제누 바룸은 없고 루트 테어랑 호리젠탈 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해야겠죠. 2년 되긴 됐지만 환자 체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감량을 먼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다 워킹을 안 하면은 이 환자는 UK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일단 HTO 하기에는 MPTA가 정상이고 그 다음 힙니 앵클 엑시스도 정상에 가까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했고 BMI 30이 넘기 때문에 삭센다를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세컨, 서드 비짓, 포스 비짓 하면서 한 7kg 정도 감량을 했고, 환자 통증은 0에서 10점의 기준상 처음에 6점이면 많이 아팠는데 한 2점 정도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하고 난 뒤에는 환자한테 좀 식이요법을 포함한 그런 운동 치료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BMI가 한 3 정도 떨어지고 통증도 한 6에서 2점 정도로 감소한 그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남자 54세 환자고 한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 마찬가지 키가 162cm, 몸무게 78kg로 BMI가 한 29.7 정도고 당뇨도 동반된 환자입니다.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가 있고요. 이퓨전과 맹브레이 포지티브입니다. 엑스레이는 다 한 것 같고, 엑스레이는 보시면은 왼쪽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으로 아파서 왔는데, 왼쪽은 이전에 이제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어서 좀 고생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현재는 많이 아프진 않고, 왼쪽이 아파서 이제 오른쪽으로 옛날부터 많이 쓰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통증이 이제 최근에 심해진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이제 분석을 보면은 일단 MPTA가 이제 둘 다 제누 티비아 바라가 있죠. 한 3도 정도 양쪽이 바라가 있고, 힙니 앵클 엑시스도 왼쪽 171도니까 180도 혹은 177도 기준 꽤나 바루스입니다. 오른쪽도 좀 바루스고요. 그래서 웨이트 베링 레이쇼를 보면 한 우측 26, 좌측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티비얼 오스티오토미 같은 거를
나이를 고려했을 때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이 아파서 왔는데, 그리고 참 로젠버그에서 보면은 좌측은 이제 캐리 그레이드 4가 됐고요. 우측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좀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한 5kg 정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많이 이제 통증이 감소가 됐고요. 추후에 이제 좌측은 수술이 필요하겠지만은 우측은 이제 이런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최대한 끌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환자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BMI가 한 이 정도 감소를 했고, 통증도 한 요 정도 8에서 한 2, 3점 정도 떨어졌고, 오맥 스코어도 많이 호전이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60세 환자고, 양쪽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이제 좀 지속됐던 환자입니다. 예, 타병원에서 그렇게 수술을 했고, 환자 키가 되게 작습니다. 144cm에 이제 64kg이고요. BMI는 30이 넘고, 예, 피지컬 상에서는 뭐 PCT,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뭐 이퓨전 이런 게 이제 골고루 관절에 있었던 환자고,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미스 앤 네필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루즈닝이나 뭐 다른 웨어 석연은 관찰되진 않습니다. 왼쪽이 좀 폴리가 두껍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롱렉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뭐 환자 뭐 아까 BMI에서 봤듯이 엄청 오비장을 볼 수가 있겠고, 롱렉 엑스레이 상에서는 양쪽 다 제누 바룸이 이제 있습니다. MPTA가 84도, 그 다음에 여기는 86도로 보통 이제 컨벤셔널 90도 컷에 비해서 제누 바룸이 티비아 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FA는 뭐 90도에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힙랭크렉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4도, 그 다음에 여기는 6도 정도 바루스가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은 체중이 너무 많으므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제 삭센다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 비짓 네 번째 비짓까지 해서 한 5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통증이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어서 운동 치료 같은 걸 좀 병행을 했습니다. 이런 약의 투여를 통해서 이제 얻는 효과는 우리가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이런 초기 투여 때 울렁거리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보통 엔세이드나 뭐 다른 아날제식스 이런 걸 투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GERD 심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고, 이 환자는 프로카이넥스를 같이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추가를 했던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어쨌든 다행히도 감소를 해서 운동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요약을 하면은 BMI 3 거의 4 감소, 그 다음에 통증은 상당 부분 감소가 됐고 오맥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69세 환자이고 한 10년 전부터 아팠던 환자입니다. 무릎에 뭐 주사도 맞고 골수염 수술도 했던 그런 환자고, 키는 161cm, 체중 78kg, BMI 30이 넘는 환자고, 컨트랙처도 있고요. 예, 뭐 여러가지 피지컬 소견상 PCT,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이퓨전도 있는 환자입니다. 엑스레이는 이제 다음과 같고, 예, 얼라이먼트는 일단은 뭐 왼쪽이 발구스가 있죠. MPTA가 증가돼 있고 이제 LDFA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조인트 라인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특히 라테랄 쪽이 조금 좁아진 모습을 보이고, 오스티오파이트도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측 MRI 상에서는 메디알 컴파트에 이제 OA 소견이 있고, 메니스커스도 디제너러티브 테어가 쭉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 시스트도 있는 소견이고, 그래서 환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엔세이드와 그다음 히알루로닉 인젝션 같은 보존 치료를 같이 하면서 체중에 대해서 이제 감량을 또 시도했습니다. 환자 엔세이드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SNRI를 같이 이제 병용 투여를 했고요. 네 번째 비짓 동안 한 6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래서 환자 통증 BMI가 한 3 정도 감소되고, 통증은 한 5점 정도 감소가 돼서 2점 정도로 좀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뭐 현재 무릎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뭐 특별히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존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좀 더 시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5세 환자고 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왼쪽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굽히는 동작 중에 뚝 소리가 나면서 이제 통증이 지속이 됐고요. 현재도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컨트랙처는 없고 포더 플렉션은 정상이고요. PCT, 그 다음에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이퓨전이 있습니다. 환자 엑스레이고요. 예,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히 OA 소견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예, 거의 뭐 조인트 라인 네로잉은 거의 보이진 않죠. 오스티오파이트도 잘 보이지 않고요. 얼라이먼트도 정상이고 로젠버그에서도 특이 소견은 보이진 않습니다. 스카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시행을 했고, MRI 상에서는 여기 파텔라 카틀리지 인저리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풀시크니스 카틀리지 인저리가 있지만 디펙트는 아직 보이진 않고, 코레스폰딩하는 트로클레아에서도 약간의 인저리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는 루테어는 여기서 보이진 않고, 코로날에서도 테어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카틀리지가 좀 좋지는 않죠. 약간의 인저리가 보이지만은, 근데 마찬가지로 뭐 카틀리지가 디누데이션 되거나 떨어진 소견은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아주 약간 있죠. 1cm 이상의 인저리가 보이진 않고, 뭐 여기저기 조금 지저분한 루즈 바디들이 조금 보이고 있고, 아까 엑시알 컷에서 봤었던 카틀리지 인저리가 여기 보이고요. 예, 라테랄은 뭐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BMI가 이 환자도 30이 넘어서 마찬가지로 체중 감량 치료를 했고 엔세이드를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주사를 이제 맞는 게 좀 불편해서 시행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행을 잘 못해서 통증도 뭐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됐고요. 서드 비즈 때는 한 3kg 정도 감량이 되었다가 마찬가지로 주사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체중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뭐 좀 일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진 원래대로 됐고, 증상은 일부 호전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아픈 그런 환자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BMI가 한 30.9에서 한 29.7로 거의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NRS도 7에서 5점 정도로 거의 비슷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뭐 1년에 뭐 그 말고도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요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바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 환자들, 특히 이제 초기 혹은 중기 KL 그레이드 1, 2 혹은 3까지 그런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이제 비만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죠. 비만이 관절염의 리스크 팩터기도 하고, 이런 환자들은 어쨌든 컨저브티브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잘 끌어가야 되는데 체중 감량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환자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식이요법이나 뭐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환자가 일단은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잘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걸 뭐 약물 투여나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물리 치료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들면서 BMI가 30이 넘는 이제 오비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체중 감량 치료가 일부 효과적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이제 뭐 여러 경험을 봤을 때는 한 5kg까지는 대다수 달성이 가능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은 10kg까지 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10% 가량 되고요. 한 5kg까지 감량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엔세이드랑 병행했을 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진할 때 이제 엔세이드 투여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처음에 이제 삭센다를 투여했을 때 위장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데서 주의를 워닝을 하고 GERD 심텀에 대해서 이제 약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통증이 줄어들어서 환자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질 때가 한 3kg 감량할 때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약을 조금, 그 전까지는 약을 쓰지만 그 이후에는 약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통증 줄어들면은 약 줄이고 삭센다 증량 통해서 한 10kg까지 감량을 권유하고요. 10kg까지 감량하면서 운동하면은 아마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kg까지 감량하면서 이제 삭센다를 보통 중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1kg 내지 한 2kg 정도의 이제 요요 현상이 조금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중도 포기의 이제 흔한 원인으로 체중 감량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케이스죠. 아까 5번째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도즈를 올리면서 계속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약 자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그 식욕 억제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무력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변비, 트림 이런 게 좀 흔하죠, 초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잘 환자를 잘 매니지하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기적인 방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주사 부위가 불편하고 이제 맞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설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체중 감량이 우리 관절염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요. 이게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환자들에서, 특히 BMI 30 넘는 환자들에서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장기 효과가 유지되는지 이제 좀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팻이 많으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들은 실제로 이제 수술 후에 CRP도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체중 감량을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하게 되면은 메카니컬 온로드 이펙트가 1차적일 텐데, 그거 외에도 체지방 감소에 의해서 안티인플라마토리 효과 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이제 앞으로 좀 연구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력이랑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 선제적 약물 투여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올릴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특히 이제 뭐 BMI가 30 넘는 환자가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잘 치료했을 때 뭐 얻는 효과도 좀 큰 것 같아서,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